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부평 을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21대 국회가 4년 동안 다룰 예산은 2,050조 원. 내 한 표가 가지는 가치를 정리해봤습니다. 선거 공보물이 시민들의 외면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 지적이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끝났으니 남은 건 본투표입니다. 오는 15일에 진행되는 본투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이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코로나19로 바깥 외출이 조심스러운 때지만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제가 행사한 이 한 표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루는 예산은 약 2,050조 원. 이를 전체 유권자 4,300만 명으로 나누면 4,660만 원.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이만큼의 국가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투표와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을 비롯해 선거 보조금까지 다 더하면 21대 총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4,102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면 한 달 동안 4억여 명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당 16만 원인 코로나 검사를 256만여 명의 국민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 한 명당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9,300원. 만약 이번 총선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 투표율 58%와 같다면 투표를 하지 않아 벌어지는 세금이 1,770억 원이 넘습니다. 투표를 하더라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당선 무효용을 받는 등의 이유로 전국 1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2억 원, 52만여 가구에 한 달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21대 총선 본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총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데요.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선 부평 을 선거구 후보들을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장과 유세차를 오가며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한 홍영표 후보. 그는 부평을 공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평을 쾌적한 공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군 기지와 제3보급단을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원이 있는 도시로 부평을 바꾸겠습니다. 강창규 미래통합당 후보는 주말 오전 부평 원적산을 찾았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강창규 후보.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떠나는 부평이 아니라 돌아오는 부평, 살고 싶은 부평, 행복한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호 정의당 후보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국GM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외국 자본 먹튀 방지법 제정 등을 약속한 김웅호 후보. 그는 부평에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인물로 부평이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웅호가 대한민국 정치 교체와 부평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선 후보들. 누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집마다 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작부터 배포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우편함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벌써부터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자원 낭비라는 목소리가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선거 공보물. 배포 완료된 지 나흘이 넘었지만 가구 절반가량이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공보물은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고물상에 가보니 분류장 곳곳에 공보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된 공보물들이 폐지로 전락했습니다. 35개의 비례정당이 뛰어든 이번 선거, 발행 부수도 역대 최대입니다. 보궐선거도 치르는 대구 동구을 유권자의 경우 공보물 29부가 담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해마다 나온다고 봐야 돼. 어디라고 하겠어요, 이거 고물상으로 가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으로 발송된 공보물은 6억 4천만 부를 넘겼습니다. 공보물 발송에만 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작과 인쇄비까지 합치면 조 단위도 바라봅니다.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의 제작 비용은 1차적으로 작성 주체인 정당 후보자가 부담하지만 선거 비용 보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종이가 손에 익은 세대나 인터넷 접근에서 소외된 계층에겐 책자 공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와야만이 알고 누가 누군지 알고 또 홍보할 수 있고. 때마다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덜해졌습니다만 갈수록 화려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 차량인데요. 차량을 빌리는 비용만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 유세차,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전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4.15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후보들 역시 요란한 선거 운동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낀 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4.15 총선은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주목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고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조용한 선거, 개개인을 이렇게 만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를 잘 들고 갔고 국민들이 정보를 잘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선거하려면 뭐 가서 같이 해야 되고 다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는 반대요. 우리나라 미루는데 왜 한국의 선거는 미루지 않고 15일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나는지 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15일날 그 선거 하겠네요.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한국만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색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거 운동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춤추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우리는 선거 운동은 금지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선거 운동은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거 자유로 하면 되는데 우리 베트남에는 그거 하면 금지라고 하거든요. But I think that in Canada elections are not as competitive as they are here. There are not as many parties in general, so maybe politicians don't try as hard. And also, Canada is such a huge country. 아직까지 한국어와 한글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들은 선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너무 책자처럼 나와서 사실은 이제 오면 온 학교 졸업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훑어보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쓰레기. 보통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만 18세까지 확대한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약간 인스타 홍보용 그런 거로만 이제 가가지고 되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 유례가 없는 비례정당의 투표용지 길이는 외국인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이 많지는 않아요. 나라가 작고.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놀랬고 그렇게 많이가 필요한지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국가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당선자들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먼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가 사용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당선인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선거 비용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거구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해 6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합니다. 당선자는 신분에도 변화가 생겨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통상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의 대우를,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지난 20대 기준으로 1억 3,796만 1,920원입니다. 연봉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와 정근 수당,
명절 휴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도 지급되는데 연간 9,251만 8,69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 달라진 신분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선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의정부 성모병원의 한 간병인이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병인은 의정부시 용현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인데요. 지난달 30일 병원 측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3일까지 의정부 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70대 여성 환자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간병을 받던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간병인은 자가격리됐는데요. 8일부터 증상이 발현돼 의정부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11일 오전 기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6명입니다. 경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면 마스크 만들기와 동네 식당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40개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주민자치회는 3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유권자들의 바람을 모아봤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정치에 무관심해진 20대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가 아닌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율이 적어지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성에 대한 옳은 가치관을 어릴 적부터 가지도록 교육법도 더욱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대학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주세요. 대학의 차별성을 줄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쫓도록 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그저 미래의 일꾼 혹은 미래의 자원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의 청년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가벼이 넘기지 않고 그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중분해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아니라 꼭 지키실 수 있는 선거 공약으로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약속을 어기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제21대 국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단지 선거용 공약이 아닌 그 공약이 4년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1대 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대 국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